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후변화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난번에 우리 이 세상에 어떤 분들이 이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자, 뭐 정치인, 연예인, 뭐 또 청소년 운동가, 교황님 이야기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저께 전에는 그 제임스 한센이라든지 마이클 폴런, 뭐 조춘호 박사 이런 몇 사람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다시 보완 설명을 드리면 2019년 11월 6일 날 153개국 그 11,000명에 되는 과학자들이 기후비상선언을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즉시 효과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시라는 게 중요하고요. 효과적인 행동에 나서야 된다. 그 말하면서 그 6가지 대책을 지적을 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이렇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면 이제 화석연료에서 재생으로 가야 되고 남는 화석 연료는 땅속에 보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화석 보조금,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많거든요, 지금. 그 보조금을 폐지해야 되고, 충분한 탄소 부가세, 뭐 아주 소액의 부가세를 매겨 안 된다는 거죠. 충분한 탄소 부가세를 매겨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메탄가스라든지 뭐 거름, 수소, 불화탄소 이것들을 신속하게 감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림이나 초원, 또 이탄지대, 맹그로브 숲 이것들을 복원해야 되고, 네 번째는 채식을 확대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이제 GDP 성장 여기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 이게 다섯 번째 주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과학자들은 지금 매일 2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럼 1년이면은 거의 뭐 7천만, 8천만 이렇게 가까이 인구가 매년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지탱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6가지를 대책을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또 뭐 오리곤 대학에 있는 생태학 교수 리플 교수는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 중요한 세계적인 협상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소처럼 살다가 지금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기후변화는 과학자들 예측보다 훨씬 빨리 과속화되고 있다. 우리 지난번 많은 과학자들, 정치인들 또는 뭐 연예인들이 이야기한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지금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즉시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 이게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없는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좀 있더라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연예인들이. 이번 이제 블랙핑크 이 유튜버가 뭐 독자가 5,500만이라고 그러대요. 구독자가.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좀 이따 하나 보실 건데요. 그다음 유준열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탤런트 있죠. 네. 이 유준열 씨는 이제 지금도 그린피스에 후원하고 먼저는 재작년이죠 벌써 호주 산불 났을 때도 후원금도 내고. 그다음 뭐 폴킴이라는 분 여러분 아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폴킴이라는 사람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1억을 후원한 사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BTS. 이 BTS도 지난 4월 22일 날 4월 22일이 여러분 어떤 날인 줄 아시나요? 네, 지구의 날이죠. 이 지구의 날 아름다운 대자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고 아미는 이제 BTS의 팬들 아닙니까? 이 아미들이 RM하고 정국이라는 이 두 사람의 생일 때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우리 서울 한강공원에 지금 RM 숲이 2군데 만들어졌고요. 전국 숲도 3군데 조성했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발상이고 괜찮은 생각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아미들은 또 지민이 생일 때 여러분 지민이 잘 아십니까? 이 지민이 생일 때 맹그로브 숲 그게 8,700그루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는 이런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기후변화는 또 딱딱한 이야기니까 우리 블랙핑크에 대한 그 짧은 2분짜리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it you with that do-do-do-do-do. Oh yeah, oh yeah. Like that. Hit you with that do-do-do-do. Hi, this is Blackpink. Recently, we've been hearing more and more news about climate change. We're not experts and we're not fully aware of all the issues, but we do care about our planet and we want to learn more. We learned that our world is changing. Every year, we're seeing more extreme weather, things like heat waves, droughts, and flooding. 수많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구가 자연 서식지를 잃고 있고 많은 자연 환경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I was born in 1997. At that time, 46% of the earth was made up of natural habitats. But now, only 35% remains and more are disappearing every day. These places and the animals and plants that live in them are important for our life on this planet. They help control our climate, provide food, water, and even the air that we breathe. But it is not too late. We can still decide to make it better. In November 2021, the UK will host th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also known as COP26, where world leaders come together to take the action to protect our environment. This is a global challenge. Each and every one of us could make a difference, and we need to act now. This is our planet. This is our future. Climate change affects us all. We still have so much more to learn about what's happening, what needs to happen, and how we can play our part.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네, 블랙핑크 영상 잘 보셨죠? 이쁘죠? 제가 말한 것은 얼굴이 이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지구를 생각하는 그 마음 씀씀이가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이 블랙핑크도 하는 말이 똑같지 않으세요? 지금 즉시 행동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서식지가 점점 파괴되고 있다. 다 같은 이야기들이고 다 이렇게 모든 연예인과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제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고 우리들의 마음도 지금 우리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우리 이런 연예인들 보니까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까 춤과 멜로디도 좋았지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딱딱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에 오늘은 이제 기후변화 협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세계 각국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위에 있는 그림이 보면 날짜가 있죠. 92년 6월 3일부터 14일 리우 데자네이로 브라질에 여기에서 리우 환경선언을 우리가 채택하는 지구 최초의 전 지구적 환경회의가 이때 열립니다. 185개국의 정부 대표들이 참여를 했고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참석해서 무려 한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참가한 아주 대규모적인 그런 지구 환경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리우회의라 그러고 이때 채택된 것을 우리가 리우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정식 이름은 영어에 된 것처럼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고요. 이 슬로건은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지금 28년, 29년, 3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 리우 환경선언은 굉장히 그 당시에 뭐 유명했던 그런 환경운동 하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전 지구적인 회의였습니다. 여기에서 채택된 선언을 보면 뭐 굉장히 많은 전문 27개 원칙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이 채택됐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54개국이 이 기후 협약에 서명을 했고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다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 충돌 때문에 또 미국이 또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리우 선언은 그냥 말잔치밖에 안 됐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전 지구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지구를 생각하고 기후변화를 생각하는 첫 회의였다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우 환경선언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선언입니다. 이때 리우 회의 때 이게 지금 우리 환경부 리우 회의 검색하면요, 첫 화면에 딱 이게 딱 뜨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면 세번 서적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세 번 서적기 고칠 방법을 모른다면 제발 그만 망가뜨리지나 마세요. 이 12살 먹는 아이가 그 180개국 지도자들 앞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그래서 이 연설은 너무나 유명한 연설이고 지금부터 30년 전이 그렇지만 지금과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들이 많고 우리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연설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m Severin Suzuki speaking for ECHO, the Environmental Children's Organization. We've raised all the money to come here ourselves, to come 5,000 miles to tell you adults you must change your ways. Coming up here today, I have no hidden agenda. I am fighting for my future. Losing my future is not like losing an election or a few points on the stock market. I am here to speak for all generations to come. I am here to speak on behalf of the starving children around the world whose cries go unheard. I am here to speak for the countless animals dying across this planet because they have nowhere left to go. I am afraid to go out in the sun now because of the holes in our ozone. I am afraid to breathe the air because I don't know what chemicals are in it. I used to go fishing in Vancouver, my home, with my dad, until just a few years ago we found the fish full of cancers. And now we hear of animals and plants going extinct, every day vanishing forever. In my life, I have dreamt of seeing the great herds of wild animals, jungles and rainforests full of birds and butterflies. But now I wonder if they will even exist for my children to see. Did you have to worry of these things when you were my age? All this is happening before our eyes, and yet we act as if we have all the time we want and all the solutions. I'm only a child and I don't have all the solutions. But I want you to realize neither do you. You don't know how to fix the holes in our ozone layer. You don't know how to bring the salmon back up in a dead stream. You don't know how to bring back an animal now extinct. And you can't bring back the forests that once grew where there is now a desert. If you don't know how to fix it, please stop breaking it. Here, you may be delegates of your government, business people, organizers, reporters, or politicians, but really, your mothers and fathers, sisters and brothers, aunts and uncles, and all of you are someone's child. I'm only a child, yet I know we are all part of a family, 5 billion strong. In fact, 30 million species strong. And borders and governments will never change that. I'm only a child, yet I know we are all in this together and should act as one single world towards one single goal. In my anger, I am not blind, and in my fear, I am not afraid of telling the world how I feel. In my country, we make so much waste. We buy and throw away, buy and throw away, buy and throw away, and yet northern countries will not share with the needy. Even when we have more than enough, we are afraid to share. We are afraid to let go of some of our wealth. In Canada, we live the privileged life with plenty of food, water, and shelter. We have watches,
bicycles, computers, and television sets. The list could go on for 2 days. 2 days ago here in Brazil, we were shocked when we spent time with some children living on the streets. This is what one child told us. I wish I was rich. And if I were, I would give all the street children food, clothes, medicines, shelter, and love and affection. If a child on the streets who has nothing is willing to share, why are we who have everything still so greedy? I can't stop thinking that these are children my own age, that it makes a tremendous difference where you are born. That I could be one of those children living in the favelas of Rio. I could be a child starving in Somalia, or a victim of war in the Middle East, or a beggar in India. I am only a child, yet I know if all the money spent on war was spent on finding environmental answers, ending poverty, and finding treaties, what a wonderful place this earth would be. At school, even in kindergarten, you teach us how to behave in the world. You teach us not to fight with others, to work things out, to respect others, to clean up our mess, not to hurt other creatures, to share, not be greedy. Then why do you go out and do the things you tell us not to do? Do not forget why you are attending these conferences, who you're doing this for. We are your own children. You are deciding what kind of a world we are growing up in. Parents should be able to comfort their children by saying, everything's going to be all right.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and we're doing the best we can. But I don't think you can say that to us anymore. Are we even on your list of priorities? My dad always says, you are what you do, not what you say. Well, what you do makes me cry at night. You grown-ups say you love us, but I challenge you, please, make your actions reflect your words. Thank you.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리 욕심 많은 어른들이라도 이 연설을 어떻게 참 떨리는 마음으로 듣지 않을 수가 없죠. 그만 눈물 흘리고 숨도 안 쉬고 이 연설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6분 동안. 그래서 전 세계를 숨죽인 6분이라고. 정말 구구절절히 우리 가슴을 울리고,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는데 어른들이 이거를 무시한다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6분이라는 연설문을 우리가 들었는데 충분히 들어만 가치가 있어 보이죠, 여러분. 시간 나면 나중에 또 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저도 몇 분을 봤지만 참 볼 때마다 갑니다. 사서 버리고 TV, 냉장고 뭐 이런 거 이거 이야기하려면 이틀을 걸린다고 하는 이야기, 그죠? Please stop breaking it. 제발 망치지나 부수지나 말아라고 외치는 이거 보면. 네, 이렇게 이제 리우 회의 때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 아이가 지금 42살 됐다고 이야기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교토회의. 1992년에 이제 리우 회의 끝나고 5년 있다가 또 교토회의에서 COP3 하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교토에서 합니다. 그래서 교토 어정서를 채택하는 이 교토회의입니다. 그래서 교토회의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탄소 감축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고 이제 감축량과 감축 방법 등을 그렇게 약속하는 그런 이 조약이 교토 어정서입니다. 28개 조항과 2개 부속서가 있는데 이제 선진국에는 좀 구속에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요. EU 국가는 그래서 8%를 매년 감축한다. 미국은 7%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탈퇴해 버렸습니다. 교토정서를. 탄소 최대 배출국이 그 당시에도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자국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탈퇴해 버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도 탈퇴해 버리고, 뭐 인도, 뭐 캐나다 다 탈퇴해 버리고요. 2012년에는 러시아, 일본마저 탈퇴해 버려서 이게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2002년에 이 교토정서를 비준했는데, 또 한국은 그 당시에 개도국으로 분류돼서 감축 의무도 또 면제되는 뭐 하나만한 이런 상태가 돼서 이 교토정서도 뭐 유명무실한 해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먼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 유명한 2015년 12월 12일 파리 협정이 통과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이 파리 협정은 이제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다 이렇게 찬성한 그런 파리 협정이 통과되는 바람에 다들 막 박수치고 눈물을 흘리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문 제목이 뭐라 되었냐면, 타결 발표에 2,000여 명의 그 참석했던 사람이 환호하고 기쁨의 눈물까지 흘렸다, 이렇게 신문 제목이 보도될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 찬성했고, 그 당시에는 제일 시급했던 문제가 투발류가 곧 잠긴다고 해서 투발류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게 참여를 해가지고 통과시키게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과되자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약속했던 시간보다도 2시간이나 연장이 됐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연장됐던 그 사연을 보면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왜 연장이 됐냐 그러면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합의문에 보면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반드시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반드시라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뭐 머스트도 있고 셜도 있고 슈드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국제적으로 이 셜과 슈드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좀 배운 기억이 좀 나시죠? 이 셜은 반드시 해야 되는, 머스트와 같은, 셜은 그런 뜻이고, 슈드는 좀 도덕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 셜을 갖다가 슈드로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2시간 동안 논쟁이 붙어서 이 합의문이 2시간 늦춰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는 당초에는 이게 이제 이게 셜을 슈드로, 원래는 슈드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타이핑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싸움이 붙어서 2시간 동안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 이행 재원도 마련도 2020년부터, 작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 우리 돈이 지금 한 110조, 120조 되죠. 이거를 조성해서 개도국에 지원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미국이 처음에 반대했지만 일단 협정문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의 주요 목표는 잘 아시겠지만 2도보다도 훨씬 작게 제한한다, 이것이 기본 그거고요. 그 다음에 1.5도까지는 제한하기 위해서 1.5도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이것이 파리 협정의 정신입니다. 1.5도까지 제한하기 노력한다는 것은 투발루 국가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게 통과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11일 파리 협정이 통과되었는데 2018년 15년이 됐죠. 그 다음에 2018년에 인천에서 IPCC 총회가 열렸잖아요. 인천 송도에서. 우리나라 이혜성 씨가 이 IPCC 총회 의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의장이지만 이때 이제 1.5도 특별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을 합니다. 2도는 너무 위험하다, 1.5도로 억제해야 된다 하는 보고서를 채택해서 지금은 국제적인 약속은 이제 1.5도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1.5도 이내로 지키려고 그러면 2010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탄소 감축을 최소한 45% 해야 되고 2050년까지는 탄소가 순제로가 돼야 된다. 이것이 파리 협정의 협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계속 미루다가 작년에 이제 문 대통령이 했죠.
그래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언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의미가 있고 국제적으로 상당히 그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할지 모르겠는데 2020년 작년이죠. 작년 연말에 이제 기후 악당국 순위를 발표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순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 탄소 중립 선언 때문에. 그 자세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파리 협정에는 그 자발적 감축 목표 NDC라는 것을 유엔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에 제출을 했는데 아주 미비한 상태로 제출해서 수정을 해야 될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파리 협정이고요. 협정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NDC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이것도 쟁점이 됐는데 이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기술 개발한 것에 대해서 이전해야 된다, 이전해 줘야 된다,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당사국 간에 공유한다, 이런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파리 협정이 아직도 그 자발적 국가 목표를 제출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그런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자발적 목표, 이것으로만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네, 이 또 그 2014년 9월 23일이면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연설은 듣지 않고요.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2016년 얼마 안 됐죠. 2010년 4월 22일,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지구의 날 때 유엔 사무총장, 이 당시에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말까지 사무총장을 했거든요. 이때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유엔 평화대사로 임명을 해서 당신 연설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디카프리오가 한 4분짜리 연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4년 전에. 지금 6년 전에 했던 연설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듣진 않고 한번 이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Mr. Secretary General, for the honor to address this body. And thanks to the distinguished climate leaders assembled here today who are ready to take action. As a UN messenger of peace, I have traveled all over the world for the last 2 years. I have seen cities like Beijing choked by industrial pollution, ancient boreal forests in Canada that have been clear-cut, and rainforests in Indonesia that have been incinerated. In India, I met farmers whose crops have been literally washed away. In America, I've witnessed sea level rise flooding the streets of Miami. In Greenland and in the Arctic, I was astonished to see that ancient glaciers are rapidly disappearing, well ahead of scientific predictions. All that I have seen and learned on my journey has absolutely terrified me. Now think about the shame that each of us will carry when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look back and realize that we had the means of stopping this devastation, but simply lacked the political will to do so. Yes, we have achieved the Paris Agreement. More countries have come together here to sign this agreement today than for any other cause in the history of humankind, and that is reason for hope. But unfortunately, the evidence shows us that it will not be enough. A massive change is required right now, one that leads to a new collective consciousness, a new collective evolution of the human race, inspired and enabled by a sense of urgency from all of you. We can congratulate each other today, but it will mean absolutely nothing if you return to your countries and fail to push beyond the promises of this historic agreement. After 21 years of debates and conferences, it is time to declare no more talk, no more excuses, no more 10-year studies, no more allowing the fossil fuel companies to manipulate and dictate the science and policies that affect our future. The world is now watching. You will either be lauded by future generations or vilified by them. You are the last best hope of Earth. We ask you to protect it, or we and all living things we cherish are history. We wait
이 디카프리오 연설은 4분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논의 좀 그만해라. 이제 좀 행동해 달라. 지금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 해왔지 않느냐. 이제 빨리 행동해야 될 때다는 결론이 이제 그건데, 한번 내용을 보시면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연설 내용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할 건데, 이 도널드 트럼프 있죠.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기후변화를 부정하잖아요. 그 왜 부정한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정하지만 미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 개인의 그 생각 관계없이. 그래서 2010년에 미국의 석탄 발전소가 한 530개 있었거든요. 지금 한 200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줄이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가스 발전소도 2030년 5년 이후 되면 태양광 풍력보다도 밀릴 것이다. 석탄은 이미 태양광 풍력보다도 석탄 발전소가 미국에서는 더 비쌉니다. 그래서 없애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우리나라도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내년 2021년이면 금년이죠. 금년쯤 되면 태양광 풍력이 석탄보다도 더 싸질 것이다. 같아지거나 싸질 것이다 하고 지금 맥킨지 보고서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 발전소에 대한 규제, 보조금 지급, 폐지 이런 게 많이 따라오게 되면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석탄 발전소 단가가 지금 한 80, 90원 정도 하거든요. 1kg에. 금방 이제 역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1월 10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바이든이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시점입니다. 이때는 11월 10일 날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 후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우리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그냥 받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대책을 세우는 그런 세미나를 했는데, 이 보면 이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 지금 현재 한국형 그린 뉴딜 지금 발표한 것은 탈탄소 비전도 부족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생략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정의로운 전환 중심으로 탈탄소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푸른 아시아 5기출 상임이사라는 분이 기조발제를 했는데, 그 기조발제한 내용이 보면 이렇습니다. 바이든은 중국과 유럽연합과 같이 손잡고 기후변화 대응을 하게 되면 지구촌이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그 다음에 바이든의 기후정책을 수용함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국은 기후악당국 위치에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비약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냥 전환이 아니고 비약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2030년 감축 목표는 2005년 대비 45%에서 50% 정도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2030년 감축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주요 배출국에 이 바이든이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조정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타제로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도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이 G20와 함께 석탄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금지할 것이다. 이 석탄 발전 사업에 주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것은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한 경고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취임하면 21일 날 취임하죠. 100일 이내에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그리고 청정에너지를 4년 동안에 2조 달러를 투입한다. 유럽은 10년 동안 1조 달러 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청정에너지 전환하는 데 있어서 4년 동안에 2조 달러를 투입할 것이다. 그리고 관용차 300만 대를 전기장치로 다 바꿀 것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50만 개를 설치하는데요. 50만 개면 어느 정도 많은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18,000개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충전소 그러면 지금 주유소처럼 생각하시지만 그런 주유소가 아니고 아파트 지하도 있고요. 많습니다.
시청에도 충전소 있고 도청에도 있고 충전소 다 있죠. 그런 충전소가 우리 지금 18,00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주유소가 몇 개냐? 11,000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환경노라회 이미자 실장 집에 가면 충전소 있습니다. 전기장치가 있거든요. 그 설치하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도 보조해 줍니다. 설치하는데.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건 많고요. 그런 식으로 충전소를 18,000개 설치하는데 미국에 지금 이걸 50만 개를 설치할 것이다. 모든 버스는 다 전기차로 바꿀 것이다 하는 것이 미국의 앞으로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국의 변화를 예상하고 지금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이 엄청 출리는 거 있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 이제 영국의 또 우리 기후변화 정책을 한번 잠깐 보면 이게 금년에 COP26 총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 또 연기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발표를 쭉 했는데 지난달 12월 3일 날 2032년까지 앞으로 1990년 대비해서 탄소 감축을 68% 하겠다. 68%. 지금까지는 57%인데 68% 더 늘어났습니다. 2050까지는 탄소가 80% 하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뭐 제로 상태에 가지 않을까 싶고요.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전원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 하는 게 목표죠. 근데 영국은 2022년 내년까지 30%로 확대한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또 재미있는 것은요. 경유차 판매 금지를 과거에는 2040년에 판매 금지를 하겠다 했다가 2035년에 하겠다 했다가 지금 2030년에 경유차, 휘발유차는 판매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10년, 불과 10년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35년 할까, 2040년 할까, 45년 할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유차, 휘발유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새 차 바꾸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인당 탄소 배출량을 한번 보시면요. 1990년에 영국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14톤이었습니다. 1인당. 근데 이게 2017년에 6톤으로 바뀌었고요. 2032년에는 4톤까지 내리겠다. 근데 이게 4톤, 6톤, 14톤 잘 감이 안 오시죠? 비교를 하면 되죠. 우리나라는 2017년 1인당 배출량이 12톤이었습니다. 그럼 금방 감이 오시죠? 네. 1인당 배출량이 중요하거든요. 12톤입니다. 1인당 배출량이. OECD국에 4위인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영국에는 보면요. ULEZ라는 이런 초저 배기가스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심에 가면. 여기에 가면 도심지 기준치 이하 자동차는 운행을 아예 금지시키는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죠. 통과할 때는 12.5파운드, 대형차 100파운드. 100파운드면 돈이 얼마나 15만 원 정도 됩니다. 12.5파운드면 한 18,000원 정도 됩니다. 통행세가. 그렇게 내고도 도를 차면 도로라 이겁니다. 이런 강력한 기후 대응 정책을 쓰고 있고요. 지금 시진핑 총리도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빨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앞서나가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2030년이면 10년 남았죠.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5% CO2 감축하겠다.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65% 감축한다는 것은 이 중국은 시진핑이나 공산주의 국가나 이거 한다면 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보면 좀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중국의 발전 현황을 잘 모르실 텐데 참고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중국의 핵발전소 많이 짓고 있고 많이 한다고 그랬죠. 지금 중국에 한 48개 정도 핵발전소가 있고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뭐 좀 많이 있습니다. 한 30개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중국이 지금 원자력 발전 비중은 4.8%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5%, 30%잖아요.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발전 비율이 몇 프로냐면요. 두 개 합치면 8.6%입니다. 태양광 풍력이 원전의 2배입니다. 얼마나 지금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중국이 내연기관차 판매 차량 금지를 2035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베트남에 화력발전소 수출하기로 됐던 거 포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에너지 전략, 신재생 확대,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산업으로 이동,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맞춰서 중국의 시장을 노려야 됩니다. 이 태양광 풍력이 중국에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표는 전 세계 태양광 풍력 그 현황인데요. 2004년에 태양광이 4기가였다가 2015년에 234기가, 1기가는 100만이라는 것이죠. 원전 하나가 1기가입니다, 여러분. 2016년에 300기가, 2019년에 태양광이 전 세계 620기가입니다. 620기가인데 중국의 태양광이 몇 기가냐? 207기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풍력의 3분의 다 중국에 있습니다. 1년에 태양광이 120기가 정도 설치를 하는데요. 신규로. 중국이 50기가를 설치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한국은 태양광이 지금 10기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중국은 207기가인데 우리는 10기가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국은 지금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유럽이 얼마나 더 기후변화에 적극적인가는 이분 폰데어 라이언의 이 정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집행위원장 취임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기후 대응에 EU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싸우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것은 엄청난 투자를 필요로 한다. 에너지 전환에 들어간 돈을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고 투자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투자를 아니고. 투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행동할 의무가 있고 선도할 힘이 있다. 유럽 그린딜을 발표를 합니다. 취임하자마자, 집행위원장 취임하자마자. 개도국에, 후진국에 에너지 전환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을 46조를 조성하겠다. 46조 원을 조성해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후진국가가 에너지 전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EU의 정책입니다. 함께 노력해야 되고 전환 비용이 비싸다고 말하지만은 행동하지 않는 데 따른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뭐 기타 다른 자세한 것은 화면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나라 전자업종이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상황이 여기입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모든 전자기기의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제가 바뀝니다. 옛날에는 뭐 1등급, 뭐 1- 뭐 등급 뭐 복잡했는데 지금은 A부터 G까지 등급을 딱 매겨가지고 해야만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냉장고는 아직 A와 B 등급이 없다고 합니다. 그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아마 우리 기업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프랑스도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 브라질 대통령입니다. 소나루 대통령 이름이 그런가요? 그렇죠? 이 대통령하고 왜 이렇게 인상을 좀 쓰고 있냐 그러면은 EU하고 남미 공동시장 FTA 비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브라질이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브라질 밀리면 불태고 하면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네. 화력발전소 계속 폐쇄하고 향후 5년 동안에 유전 탐사 채굴 하는 이런 지원을 앞으로 중단하겠다. 프랑스가. 화석연료 보존부터 점차 축소하고 2021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하겠다. 2021년이면 금년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프랑스는 핵발전소가 지금 56개 있습니다. 세계 2등입니다. 미국 다음이 제일 많습니다. 핵발전소 발전 비중이 지금 71%까지 내려갔습니다. 원래 79%까지 갔거든요. 거의 80%가 다 핵발전소로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근데 지금 71%까지 내려갔는데 거의 50%까지 내린다는 겁니다. 그 정책이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수 언론에서는 프랑스가 탈을 원전 정책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 시장입니다, 여러분. 안 이달고 시장. 아주 유명한 시장인데 이분이 작년에 재선이 됐거든요. 재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겁니다. 자기가 파리 시장이 되면 지상 주차장 6만 개를 없애겠다. 한 절반 정도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도심에 속도 제한을 30km로 하겠다.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이 있잖아요. 우리 노상 주차장에서 줄 거 가지고 하는 노상 주차장은 75%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자동차 도로를 더 확대하겠다. 자, 자전거 도로를. 그러니까 난리 났죠. 그 다음에 초고층 개발을 백지하겠다. 초고층 빌딩 못 지게 하겠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을 전부 다 저녁에 다 개방하고 토요일, 공휴일도 다 개방을 의무화하겠다. 그럼 왜 이게 기후변화와 관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디젤차 운행을 금지시키겠다. 불과 4년밖에 안 남았어요. 3년 남았죠? 여러분들 디젤차 가지고 있는 분 계시죠? 우리나라 디젤차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또 에어비앤비를 구입해서 공기임대차 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를 없애겠다,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겠다 하니까 주차란이 지금도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엄청난 집회 시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시장이 뭐라 했냐면 이 환경 보호, 기후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경제와 효율을 이유로 해서 생태계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는 이분의 공약을 보고 가슴 뛰는 공약이다. 가슴이 뛸 만큼 좋은 공약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허성무 시장님이 이 안이달구 시장을 동영상 초청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원 시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표는 다른 나라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많은가. 왼쪽에 있는 건 100%는 아이슬란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에요. 노르웨이는 98%. 이렇게 많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독일 뭐 50% 넘죠. 오스트리아 81%요. 프랑스 같으면 해도 지금 26%죠. 중국도 요즘 있죠. 27%죠. 일본, 코리아 제일 끝에 있죠. 지금 6.5%. 이것도 많이 늘은 겁니다. 과거에 1%였거든요. 1%. 문 대통령 전에 1%였었습니다. 자, 이 사람 뭐 했던 이야기는 지금 슬라이드가 몇 번 슬라이드가. 자, 이 이제 호주인데요. 이 호주 이 시드니 시의회가 기후 비상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2019년 6월에 기후 비상 선언한 도시가 전 세계 30개국에 1,767개 도시가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도시를 선언했는데 우리 한국이 226개 지방 정부가 한꺼번에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6월 5일 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찬사를 받고 아주 보도가 많이 됐는데 이 시드니는요, 호주는 지붕형 태양광 세계 1위입니다.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이 100만 개가 있습니다. 100만 개.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금년, 작년에 재생 발전 비중이 20%가 목표였고요. 2019년에 이미 24%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11월 7일 날 11시 50분에 호주의 모든 전력의 51%를 태양광 풍력에서 공급했다. 그날. 하루죠, 물론. 하루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물론 이날 햇빛 사정이 좋았거나 바람도 사정이 좋았습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을 넘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보도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태양광 풍력이 과거에는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확대된 이유가 뭐냐? 주택형 태양광 지붕에 설치한 것이 세계 1위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호주가 이렇게 태양광을 많이 설치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제가 상품을 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붕에도 태양광을 한 100만 개 이상 설치를 했고요. 뭐 다른 데도 물론 많았죠. 그렇게 이렇게 51%를 공급했잖아요.
태양광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느냐? 네. 아닙니다. 물론 그 원인도 조금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근본 원인은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답이죠. 요금을 많이 내리니까 전기요금을요, 호주도 너무나 싸가지고 전기 소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소비량이. 그래서 호주 정부가 5년 동안에 50%를 예고를 하고 50%를 인상했습니다. 갑자기 소비가 15% 떨어졌습니다. 전체 전력의 소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를 위해서 집에 태양광 설치합시다. 물론 그걸 받아 하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을 올리게 되게 되면 태양광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절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태양광 설치하면 아직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하나마나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쯤에 이 전기요금과 기후변화의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51%를 전기 공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자세히 내용을 보면 옥상 태양광에서 23.7%를 전체 전력이 23.7%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풍력이 15.7%, 그 다음에 대규모 단지, 태양광 단지에서 8.8%, 수력이 1.9% 이렇게 해가지고 재생에너지가 태양 풍력이 51%를 전기를 공급했다. 이건 2015년에요.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도. 전체 전력이 51%를 공급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러시아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러시아가 탄소 배출국 세계 거의 4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탄소 배출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러시아도 지금 이제 전 세계의 흐름을 깨닫고 기후 변화에 이제 조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요 가스 매장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석유 매장 세계 6위, 석탄 3위, 화석 연료를 해가지고 팔지 않으면 그 나라 경제가 지탱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가 사실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사실은. 2019년에 탄소 배출량이 16억 톤입니다. 16억 톤. 우리나라는 얼마인지 아세요? 한 6억 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GDP 규모가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거의 같습니다. GDP 전체 규모가. 이 GDP는 탄소 배출과 직접 영향이 있잖아요. 이 GDP 규모는 같은데 우리보다 탄소 배출량이 거의 3배 가까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 7월 달부터는 러시아도 우리 파리 협정을 앞으로 준수하겠다. 그리고 기업들도 ESG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10대 기업 중에 7개가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할 정도로. ESG는 뭐냐면 Environmental, Social 또는 하나는 Governance라고 환경, 사회, 민주 경영하겠다. 이게 ESG 경영이잖아요. 그래서 10대 기업 중에서 7개가 앞으로 ESG 경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러시아도 아마 조만간 잘 되리라고 보고 있고, 이 캐나다 같은 나라는 지구 온난화 속도가 2배 빠릅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북방부에 있잖아요. 캐나다가. 원유 매장량 세계 3위, 가스 생산량 세계 4위가 캐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탄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3톤. 우리나라가 6톤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몇 톤이라고 했죠? 12톤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배출량이 12톤. 캐나다가 15톤이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2021년 기후 대응 지수에서 58위를 했습니다. 58위.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한 이후에 53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57, 58위였었거든요. 61개 중에서. 기후 악당국 순위에서. 내려가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기후 악당국 순위, 제가 말했으면 악당했지만 기후변화 성과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저 뒤에 61등 중에서 우리나라는 58등, 57등 하다가 2년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탄소 중립 선언하고 하는 바람에 지금 53위로 올라갔다는 것. 캐나다가 58위로 떨어졌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또 기후비상 사태 선언한 도시가 507개로 세계 1위입니다. 네, 1,700개 넘는 도시가 선언을 했는데 그중에서 절반이 캐나다에 있는 도시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니까 기후변화가. 우리나라는 눈으로 아직까지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네, 이 캐나다까지 일단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이 여러 나라의 공통점은 기후변화가 지금 심각하다. 그다음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을 올려야 되고 모든 국가가 함께 가야 되고 무임승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앞으로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입니다. 무임승차 해주면은 다 같이 공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에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산업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RE100이라고 우리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RE100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망하는데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구가 망하는데. 그래서 기업의 투자 리스크는 기후위기를 대응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신용평가를 점수를 매깁니다. 기후변화에 대응을 잘하고 있고 탄소 감축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기업은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그걸 못하는 기업은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은행의 대출 금리가 인상됩니다.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체는 물건을 만들 때 탄소를 줄이고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수출을 저쪽에서 받아주지를 않거나 세금을 엄청 부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 긴장하고 굉장히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몇 가지 선언들이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응과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왜 기후 악당 국가가 전선이 되는지 그 점수를 구체적으로 어떤 점수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는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경상남도와 창원시 대응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늘 아까 우리 동영상을 좀 보러 말이야 좀 늦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